한민족은 선민으로 뛰어난 창조성을 발휘하여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화를 이루어 나왔고, 한민족의 독특한 문화는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한민족으로 하여금 장차 오실 참부모님께서 인류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늘의 말씀과 심정을 전할 수 있는 말과 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한국의 독창적인 문자체계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으며 각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말소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한글은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다양한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높은 활용성 또한 가집니다. 이처럼 한글은 여러 측면에서 우수성을 가지지만 가장 눈여겨볼 점은 창제의 동기입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 애민정신에서 출발하여 창제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한자가 양반과 식자층에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세종대왕은 문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우기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한글을 창제한 뒤에도 한글 반포에 대해 많은 신하들의 거센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한글의 사용은 모두 백성을 이롭게 한다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한글은 인류 역사 최초로 하늘 부모님과 같은 심정으로 왕이 민중을 위해 개발한 문자로 한글에는 모든 백성이 지식을 알 수 있도록 한 애민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왕이 백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제하여 보급한 것이 바로 한글입니다. 한글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애인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자녀인 인류를 사랑으로 구원하리려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한글은 하늘 부모님께서 장차 하늘의 말씀을 전하러 오실 참부모님을 맞을 한민족에게 내리신 선물이요, 하늘 부모님이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한민족은 천문학, 인쇄술, 의학, 농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는 하늘 부모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하늘의 뜻과 자연의 이치를 온전히 알고 깨우쳐서 조화롭고 이상적인 세계를 이루고자 노력했던 찬란한 족적들이었습니다. 한민족은 하늘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고대부터 천문학에 밝았습니다. 신라시대에 세워진 첨성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 중 하나로 별과 행성의 움직임을 관측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구조와 기능이 정교하여 당시에 발달된 천문학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발전한 천문학을 바탕으로 조선시대의 태조는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정확하게 기록한 지도로 1467개의 별이 포함되어 있어 농업과 행정관리에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세종대왕은 천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정확하게 관측하고자 혼천이를 제작하였습니다. 혼천이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의 모델을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천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측정하여 별자리, 행성의 궤도, 일식과 월식 등을 예측하였습니다. 이러한 천문학을 바탕으로 시간을 측정하려는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발명된 앙부일구는 북반구의 위도에 맞게 설계되어 정확한 시간 측정이 가능한 해시계로 한국의 독창적인 시간 측정 도구였습니다. 자경루는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종응리를 울려 시간을 알리는 물시계입니다. 자경루는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하며 이는 당시의 정교한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천문을 관측하는 것은 한민족이 천손민족이며 세상의 주인임을 드러내는 고유한 천손문화였습니다. 한민족은 지식을 사랑하여 널리 알리고자 인쇄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신라시대까지 목판 인쇄술을 발전시켜 하나의 책을 대량으로 인쇄하였지만 다양한 종류의 책을 소량으로 제작하는 데는 효율적이지 못해 고려시대에는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 불교가 국교로 자리 잡으면서 불교 경전을 널리 보급하고 신자들이 쉽게 불교의 교리를 알 수 있도록 활판 인쇄술의 개발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12세기 말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명되어 서양보다 200여 년을 앞서 상정고급 예문을 제작하였으나 아쉽게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1377년에 금속 활자로 인쇄된 직지 심체유절은 전 세계적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이 책도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보다 약 78년 앞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양보다 앞서 고려시대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전했던 계기가 당시 종교적 진리로 믿었던 불법을 전파하려는 데 있었던 것은 하늘 부모님이 한민족을 통해 참부모를 보내고 참진리를 전파할 때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민족은 창조성을 발현시켜 백성을 위한 기술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백성과 민중의 삶을 개선해 나가는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나왔습니다. 한민족은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오면서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농업서적을 출판하고 농업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농업서적은 농사직설입니다. 이 책은 1429년 조선 세종대왕 시기에 정초와 변효문 등이 편찬하였는데 중국의 농업서적을 참고하면서도 조선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농업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치국이, 수표 등으로 농업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치국이는 강수량을 측정하는 기구로 장영실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 장치입니다. 치국이는 일정한 크기의 용기에 강우를 받아들여 그 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이를 통해 농업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치국이의 발명은 조선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수표는 하천의 수위를 측정하는 기구로 한강의 수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후 강의 수위를 기록하여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기술 개발을 통한 경제적 발전을 도모해 나온 한민족의 전통은 현재에 와서도 세계적으로 기술을 선도하는 데까지 전승되었습니다. 한민족은 맑고 푸른 하늘과 순백의 정신을 도자기에 담아 일상생활에서 향유하였습니다. 고려의 청자는 맑고 푸른 색감으로 유명하며 조선의 백자는 순백의 아름다움으로 높이 평가받습니다. 고려 청자는 철분이 포함된 유약과 가마의 환원소성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투명하고 맑은 빛의 색으로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며 정교하고 섬세한 문양을 표현한 상감기법으로 그 가치를 높였습니다. 조선 백자는 청자보다 더욱 단순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백색에 담았습니다. 고순도의 백토를 사용하여 제작되는 백자는 단아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향하며 검소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추구했던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민족의 여러 문화적 유산들은 하늘을 부모로 모시고 백성을 사랑하고 위하고자 하면서 하늘이 함께할 수 있는 나라를 형성해 나가는 심정문화의 면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오늘날에도 그 중요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민족은 창조적인 심정문화와 더불어 대망사상을 가져온 종교와 천손의 정체성을 지켜오며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문화가 있는 한민족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알고 다음 시간에는 독생녀 탄생을 위한 민족적 기대를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